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무자가 그 부동산 관련 개발 업체인 그런 이제 그 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그 주식회사를 형태로서 그 부동산 개발을 해서 이런 펜션이나 또는 뭐 이제 골프 장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회원권을 분양을 하는 그런 이제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의 채권 추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한때 붐을 일으켰었던 그 펜션 사업을 이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사례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의뢰를 하셨던 분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의뢰하신 분의 사례인데, 강원도에 이제 그 펜션을 이제 지어서 그 분양을 했던 이제 업체입니다. 이제 법인인데, 조건은, 이제 펜션을 지어가지고 그 수익 사업을 이제 벌이는 이제 분양을 해서 그 각 동별로 호실을 이제 분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넘기지는 않고 각 호시별로 보증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씩 예를 들면은요 1억씩 이제 보증금을 걸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을 뭐 11% 연립 12%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금이 나오면은 지급을 하는 계약을 10년으로 해서 계약을 이제 맺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그 보증금을 만약에 그 원하면은 다시 이제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잘 진행이 됐던 사업이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금도 계속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해달라고, 이제 10년 기한이 다 지나서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리고 이제 펜션 사업이, 이제 사실 좀 어려워졌던 이제 요건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반환이 이제 늦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업체하고, 그 법인하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금전 소비대차 그 계약에 의거한 공정증서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업체는 사실 이제 그 분양 당시에는 자기 소유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운영 주체는 다른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분양한 업체하고 법인하고 실질적으로 그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 숙박 업체하고는 다른 법인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법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한 그 우리 채권자하고 계약한 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 주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인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하고는 다른 법인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운영하는 주체하고 공정증서를 작성을 해야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작성을 안 했던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원래 그 가지고 그 분양을 했었던 그 법인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거나 뭐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법인이라 그러면은 뭐 보증인도 있었는데 그 보증인도 사실 뭐 빈 껍데기 법인이거든요.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이제 명의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거의 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공정증서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공정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천만다행으로 이분은 자기가 이제 보증금을 걸었던 호실에다가 방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권을 1억짜리 전세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처음에 했던 업체하고 거기하고 이제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이게 계약 만기가 10년으로 했으니까 결국에 이제 전세권 설정도 10년으로 해놨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에 의해서 뭐 이제 경매 절차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만다행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돈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뭐 펜션이라든가 콘도, 특히 콘도 같은 경우에 보증금 받아먹고 그냥 나중에 뭐 부도나고 파산하고, 특히 이제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 보증금 안 돌려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소송도 엄청나게 많아요,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처음에 분양한 업체하고 운영 주체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또 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걸 명의 신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경매도 넣지도 못해요. 그거는 운영 주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놔요. 결국에는 아예 이제 사기 치려고 작정을 하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분양 회원권 같은 경우는 뭐 회원권 하나에 뭐 억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영이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잘 포장해서 이렇게 해서 회원권을 팔아먹지만 결국에는 회원권에 상응하는 운영이 잘 안 되면은 수익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반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체가 결국은 돈 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이나 또는 이렇게 펜션 회원권을 분양을 받거나 뭐 보증금을 납입을 하실 때에는 잘 판단을 하셔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담보 설정을 해주는지,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지 업체의 아주 장밋빛 설명만 듣고서 그냥 선뜻 계약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에는 푼돈 수익금만 받고 나중에 목돈을 떼시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채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다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에요. 결국에는 뭐 채권 추심도 안 되고 회수도 안 되고 하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보는 사례들이라서 한번 오늘 특별히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좀 가졌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